이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사전에 박혀있는 이성의 뜻을 한 올 한 올 차분히 톱봐보기로 합니다. 흔히 쓰고 자주 쓰고 많이 쓰지만 몽롱하게만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인 첫 번째 의미부터 시작해 봅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다. 용례는 이성에 호소하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성이라 생각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정의는 생각이란 말로 대체 가능하고 인식이란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개념의 규정성이 약하죠. 따라서 이성이란 낱말에서 감각되는 질량처럼 보다 묵직하고 명징한 의미가 요구됩니다. 이성, 넌 누구니? 표준 국어사전에 박힌 두 번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위 혹은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어떤 철학적 경영이 이 말의 분위기일까? 스콜라 철학입니다. 13세기부터의 오랜 전통이 한반도의 사전에도 끼어있는 것이지요. 다만 스콜라 철학과 현대는 결이 맞지 않는 터라 시대를 포괄한 보편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정의로 나아가보죠. 해결적인 정의입니다.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라 박혀있죠. 설명이 부족합니다. 무슨 뜻일까? 추후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정의로 칸트 철학을 예시로 듭니다. 선천적 인식 능력인 이론 이성과 선천적 의지 능력인 실천 이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좁은 의미로는 감성, 오성과 구별되어 이대의 관계에는 더 높은 사고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고 적혀 있죠. 칸트의 대표 개념인 순수 이성의 그 이성입니다. 칸트에게 이성은 순수, 즉 선험적인 지적 능력이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이듯 경험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필연성입니다. 따라서 이성은 선험적 필연성을 밝혀주는 개념이죠. 이는 스콜라 철학이 감당했던 계시적 신학으로서의 이성을 인간적 주기로 대체한 개념입니다. 칸트는 신을 위한 이성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이성을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죠. 칸트는 이성을 신성하게 정의했습니다. 이성적이면 초월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자, 이제 세 번째 정의인 해겔주의적 이성 개념을 풀어봅니다. 해겔이야말로 이 시대에 합당하기에 주연으로 삼았습니다. 지잭은 해겔을 근거로 주체 이론을 소환해 구조적 폭력과 단절을 해방의 철학으로 재정의하기도 했죠. 해겔 철학에 기반한 이성에게 강화된 주체는 배제, 결여, 상실, 분열 등의 상처를 주체적으로 재건함에 따라 기존 지배 질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해겔의 적대적인 오늘날의 이론적 흐름이 오히려 해겔 소환의 열쇠라는 주장이죠. 태각하는 시대는 절대자처럼 가열찬 공격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해겔의 이성을 살펴보죠. 해겔 사전에 박힌 이성 개념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 문화와 제도를 산출해내는 필연의 논리입니다. 현실성 없는 이성은 애초에 불가한 개념이란 뜻이죠. 이성은 그 개념 자체가 현실을 규정하는 필연성입니다. 요컨대 이성적이면 진보하고 반이성적이면 퇴보하지요. 역사는 이성의 진보가 주저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해겔이성은 필연성을 파악하는 능력이지요. 누가 파악하는가? 각자 스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인가? 해겔에 의하면 이성은 주관적 규정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주체적 이성만이 이성적입니다. 정신현상학에서 해겔은 이렇게 쓰죠. 세계가 존립해 있다는 것이 곧 의식에 그의 진리를 현재 손에 놓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닐 뿐더러 의식은 이제 세계 속에 바로 이성으로서의 자기가 경험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이성에는 주관화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결코 저기 외딴 곳에 있는 존재와 무관한 실체가 아니지요. 해겔의 법철학 서문을 인용합니다. 존재하는 바의 것을 개념에서 파악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바의 것은 이성이기 때문이다. 이성이 주관화의 과정인 것은 존재만이 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존재, 즉 삶과 연결될 때에만 최고층의 의식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정신현상학에서 말하길 이성으로서의 등장하는 의식이 곧 온갖 실제에 따른 확신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관념론이 확신을 곧바로 말로 나타내는 것이 자아는 자아이다 라는 명제이다. 왜 자기 확신만이 이성적인가? 확신이 필연성을 알게 하고 필연성은 다시 이성으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제자를 자임했던 피이테는 1801년 명명백백한 보고에서 자아가 자아인 것은 그것이 자아 자신에 관한 것이나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주장했죠. 요컨대 자기 확실성이 부재한 의식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생동해야 존재도 생동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선 절실히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존재의 기반이 이성이니까요. 이 개념이 무너지면 역사는 퇴보하지요. 분열이 시작됩니다. 세대 간이 분열하고 남녀가 분열되고 나라가 각자 도생하게 되지요. 우리의 앞날입니다. 이 분열적 증상은 타자의 왕래를 줄이고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장벽을 쌓는 정체성의 정체를 고착시킵니다. 이성은 이
정체성의 정치를 변화하는 체제의 수수로 재개념화돼 버리지요. 이제 이성은 역사적 진보를 위한 결합의 이성이 아니라 역사적 퇴보로부터 위험을 막는 방어적 개념이 돼 버렸습니다. 방어적 개념의 삶의 주체인 다수가 주연이 될 순 없죠. 이는 자아가 보편성을 획득하는 주체화의 과정이 아니라 자아가 보편성의 주권을 체제에 양도하는 객체화의 과정입니다. 손님처럼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고착되는 것이죠. 주체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외를 일깨워주는 학문이 끝끝내 이성을 옹호하는 철학입니다. 헤겔과 마르크스를 융화시킨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루카치의 주장을 들어보죠. 소설의 이론에 박힌 문장입니다. 삶의 형식일 뿐 아니라 문학작품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이자 그 내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의 철학은 항상 안과 밖의 균열을 말해주는 하나의 징후이자 나와 세계의 본질이 서로 다르고 영혼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고로 복된 시대에 철학은 없다. 지독한 말입니다. 철학하기 딱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요. 위기일수록 기회고 위기일수록 변화의 준거점입니다. 르네상스가 몰락해버린 17세기 분열의 초기 근대시대가 죄다 주체를 세우려고 애쓴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들은 분열을 막고자 이성을 세웠습니다. 데카르트의 의심하는 개인, 파스칼의 중간자, 스피노자의 자유의 수호자, 라이프니츠의 마지막 보편자라는 개념들은 신적 아우라가 상실된 시대에 인간적 아우라를 재정립하고자 애쓴 열정이었죠. 이들은 죄다 주체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성이 난 위대한 모험에 과감해야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들처럼 우리는 이성 개념을 재건해야 합니다. 분열과 객체의 중립적 개념이 아니라 결합과 주체의 존재적 개념으로 세워야 하죠. 에라스무스의 말 따라 충만이 난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준비가 되었을 때 생겨나기에 이성을 장착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이성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죠.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존재를 이성에 붙이는 사고를 방해하는 자기 기만으로부터 탈주해야 합니다. 헤겔의 영향을 받은 사르트르는 존재 의무에서 이렇게 썼죠.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처럼 자기 기만에 몸을 맡긴다. 이성의 주체성을 망실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존재 방식이 한번 실현되면 그것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달콤한 잠을 깨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 기만은 꿈 또는 생시와 마찬가지로 세계 속의 하나의 존재 형태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합니다. 속지 말라. 진절은 자기 기만을 부추깁니다. 이성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요. 인간은 헛것이 아니고 삶도 허구가 아닙니다. 인간은 진짜로 있어야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 기만을 탈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이성을 소환시켜야 합니다. 다시 사르트르의 권고를 들어보죠. 의식의 존재는 자기에 의해 존재하는 일이고 따라서 제 자신을 존재시키는 일이며 그로 인해 자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의식은 자기로부터의 끊임없는 탈출이다. 사르트르는 이와 같은 의식의 성실성을 성실의 이상이라 정의했습니다. 헤겔의 이성과 같은 개념이죠. 자기 기만에 저항해 주체를 가는 길입니다. 언어를 처음 배울 때처럼 절실하게 그때마다의 현재를 톱밥하고 사유하는 행위지요. 니체는 이를 사나운 성실성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타성에 젖어 타협하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사유를 멈추면 해소가 되는가? 결코 아닙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으신가요? 그러나 복된 시대의 철학은 불가하다는 루카치의 말을 상기해 봅시다. 이성을 복원해내야 제대로 살아있고 정확하게 충만할 수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소외되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삶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태도는 푸념이나 냉소가 아니라 삶 자체를 모험에게로 대하는 사나운 이성인 것이죠. 스스로를 서늘하게 톱밥보고 규정을 세우고 개념화하고 객관할 수 있을 때 패배하지 않는 오늘이 생성됩니다. 사회와 삶을 현재형으로 지속하는 길이죠. 이성을 멈춰버리는 자기 기만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일상이 되길 소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